오늘 새로운 공급 대책 나왔죠? 뭐 2월 5일에 나온다, 혹은 뭐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 했었는데 맨 처음에 계획된 대로 2월 4일 오늘 발표되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뭐 보면은 안에 완화 정책 같은 것들 몇 개 보여요. 완화 정책처럼 보이는 이걸 가지고 또 기사들이 호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연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내용 보면 어때요? 지금 뭐 83만원 공급 쇼크, 뭐 그전에 뭐 47만원 뭐 이런 것도 엄청난 공급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83만원가 공급된다. 그러면서 뭐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주택 공급이고 혁신적 주택 공급안 마련할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죠. 요약 내용. 자, 첫 번째,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인해 수급 불안 심리 해소한다. 즉 맨날 공급 부족 이야기하고 있죠.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급 부족해요. 근데 3주택 이상이 한 채씩만 내놔도 몇만 호가 나온다? 47만 호가 나온다고 하죠. 그 전에 지난 10년간 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가져간 물량, 이것이 10년간 공급 물량의 몇 퍼센트다? 50%다. 공급은 충분히 되었는데 다주택자들이 다 가져가고 그래서 내놓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뭐라 그래요? 공급해라. 핵심은 수요부터 차단하는 거였죠. 그래서 다주택 매물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공급 부족한 거 아닌데 어쨌든 계속 공급 부족이라고 심리를 조장하니까 아예 공급을 엄청나게 때려버리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과감한 규제 혁신 및 개발이 공유. 자, 규제 혁신 해가지고 여기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용적률 상향이나 뭐 기부채납 완화, 제초한 미부과 이런 것들 이야기 나오면서 요게 완화책이니까 호도 기사들이 나오기 딱 좋더라. 거기다 파격적 인센티브, 토지주, 추가 수익이 있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리스크 공공이 부담하니까 이게 재건축 아파트 띄우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보시자는 거죠. 자, 공급 방법은 어떻게 한대요? 일단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플러스 소규모 재개발을 30.6만원,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직접 시행이에요. 이거 공공 재건축 공공 재개발 여태까지 얘기 나왔던 거랑은 다르죠. 그 경우에는 민간에서 공공 재건축을 신청해서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용적률을 높이고 그 중에 일부를 임대아파트로 기부 체납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공공에서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13만 6천호.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선해서 3만호, 신규 택지 지정 26만 3천호, 그 다음에 단기 주택 확충으로 10만 1천호, 이렇게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주요 내용. 어디에 얼마나 공급된다? 서울 32.3만호, 그 다음에 인천 경기 29만 3천호 해가지고 총 61만 6천호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다. 언제까지요? 25년까지. 그러니까 5년간 61만호니까 1년간 얼마나 공급되는 거예요? 12만호 정도 공급된다고 보면 되겠죠. 서울 30만호니까 대략적으로 1년에 6만호 정도는 공급된다. 공급 부족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공급 부족 아닌데 계속 공급 부족 물고 늘어지니까 아예 제대로 때려버리겠다. 앞으로 이만큼 공급될 거야 라고 하면은 그거 지금 당장 들어오는 거 아닌데 입주가 2, 3년 뒤에 들어올 거니까 2, 3년 뒤에나 떨어질 건데 일단 개소리 집어치우고, 예전에 재건축 안 된다고 했을 때 사실상 재건축 15년간 2만원밖에 순공급은 안 냈는데 재건축 때문에 공급 부족 하면서 뭐라 그래요? 지금 집 산다, 5년 뒤에 공급 부족이니까 지금 집값 오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그러면 요거는 적어도 5년 내에 공급인데 지금 집값 올라야 돼요? 지금 공급 과잉 될 거니까 지금부터 집값 떨어져야죠. 사람들이 앞으로 똥값 될 거 아는데 미리 사요. 지금 부동산이 뭐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얼리 어답터 할 것도 아니고. 세부적으로 보면 정비사업 어떻게 진행된다고 그랬어요? 서울에는 재건축 재개발로 공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늘 하니까 서울에 9만 3천호를 공급하겠고, 그 다음에 인천 경기 광역시 이런 데는 아직 택지 많죠. 재건축 재개발 해가지고 멸실 만들지 않고 어떤 식으로 들어가겠다? 대부분은 멸실은 조금만 만들고 대부분은 택지 공급이나 이런 형식으로 들어가겠죠.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역세권에 짓겠다는 거죠. 요거 역시 서울에 7만 8천호, 그리고 인천 경기 해서 각각 13만 6천호, 12만 3천호 이렇게 공급되는 거죠. 중고급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부지가 많진 않죠. 또 서울에서는 이미 이전의 공급 정책 이런 데에서 중공업 지역 활용에 대해서 대부분 발표됐으니까 지금은 12,000호 정도 확보를 더 하는 거고, 저층 주거지역 개발에서 6만 1,000호 정도 더 확보한다, 이렇게 개발이 일목요연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또 11만 가구 더 확보하고 서울에 많이 확보하고 있죠. 38,000호에 가로주택 19,000호.
자율주택 2,000호, 그 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1,000호, 중공업지역 2,000호 해서 서울에는 총 62,000호가 공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도시재생 총 3만호 중에서 서울 8,000호, 그리고 각각 인천, 경기나 광역시에 11,000호씩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공급이 많이 들어온다로 끝이 아니라 실제 얼마나 공급되냐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재건축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1,000호짜리 때려 부숴가지고 1,500호짜리 아파트를 지었다. 그러면은 공급 대책이나 혹은 뭐 인허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1,500호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실질적으로 1,000세대가 이주했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순공급은 500호밖에 안 되는 거죠. 1,000호를 부수고 1,500호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순공급이 나오는 거 뭘로 봐야 돼요? 일반 분양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걸로 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일반 분양이 없어요. 공공임대나 일반 분양이나 이거 없이 그냥 다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그대로 가져간다. 그렇다면은 분양 같은 거 보면은 맨날 1,000 해놓고서 1,000호 들어오는 것 같은데 200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은 이게 일반 분양이고 이게 순공급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되느냐. 자,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분양되느냐 요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총 물량 중에서 7, 80% 이상은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그러니까 요즘에 하도 공공임대 가지고 말이 많았죠. 하지만 공공임대도 당연히 늘려야 돼요. 우리나라 공공임대 비중이 너무 적어요. 민간임대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갭투기가 성행하게 되는 거고, 갭투기가 성행하다 보니까 집값이 폭등하게 됐다. 모습을 봤을 때 공공임대도 충분히 확보를 해야 하지만 이미 지난 정책들에서 공공임대를 많이 확보했죠. 그러니까 맨날 자꾸 내 집 마련하는 수요들이 공공임대로 싹 다 들어오니까 집값에 영향이 없다. 자꾸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론을 만들어요. 왜냐? 내 집 마련하는 사람 중에서 집을 갖고 시세 차익을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데 안정된 주거지를 찾고 싶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임대로 공급하더라도 크게 문제 없는데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으로 내 집 마련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분양주택이 아니면 효과 없다. 자꾸 이런 식으로 또 몰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공급을 이렇게 많이 때리는 이유는 뭐다? 1번 결국은 뭐예요? 공급이 부족하다는 심리를 잡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번에 분양주택 없다고 자꾸 또 몰아붙여? 그럼 분양주택 많이 내주지 뭐. 사실은 공공임대 늘어나면은 다주택자들이 위험해지니까 그걸로 몰아붙이는데, 그러니까 공공임대를 분양주택으로 바꾼다.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임차 수요를 뺏기지 않을 요인이 되니까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안 하겠다. 그럼 분양주택 더 지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아마 2025년쯤 됐을 때는 그 뒤에 분명 그 일본식 침체 때도 보면은 인구 감소와 함께 엄청나게 많은 공급이 들어왔었어요. 그랬을 때 생각해보면 한 5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지금 집 사야 돼요? 몇 년은 더 오른다고요? 여기서 몇 년 더 오른다고 생각하고 몇 년 더 올리는 사람들이 바보죠. 그 다음에 일부 추첨제로 공급하겠대요. 사실은 일부 추첨제 뭐 그렇게 엄청 찬성하는 입장은 아닌데 요거 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간 때문에. 무주택 기간. 아니 2030이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돼요? 가점이 딸리니까 청약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맨날 2030 망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추첨제로 공급해가지고 동일한 기회를 주겠다. 다만 이 추첨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무주택 가구 청약 받기 직전에 무주택 만든 사람들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무주택 기간이 있는 사람들 정도는 해야지 투기 수요가 많이 안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고려가 좀 돼야 되겠죠. 근데 막 보면은 이거 완화책 가지고 이야기 많을 거예요. 보면은 일단 토지주들 수익 올라가죠. 재건축 아파트 수익률이 올라가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규제 완화, 의무 거주 면제되네. 재초안 안 내네. 양도세 비과세 현물 납입시라고 써있지만 양도세 비과세 재건축 완화 안 해준다더니 됐다. 재건축 완화 엄청나게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여론 몰고 가겠죠. 제목부터가 어떻게 들어가요? 몇몇 기사들, 만국경제 이런 기사들인데 재초안 미부과 거주 의무 미적용 속도전 위에 규제 완화 꺼냈다. 앞으로 규제 완화책 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의무주거, 재초안 다 풀어준다. 공공재건축 재개발하면은. 이거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기존 거랑 달라요. 이제 정부가 규제만으로 안 된다. 첫 번째는 의도를 까내리기 들어가는 거죠. 여태까지 계속 규제 강화만 했더니 결국 안 됐다. 규제 강화는 집값을 띄우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완화책을 유도하는 여론을 만들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앞으로 호도할 거리 만들어내는 거죠. 양도세 중과 완화 들어갈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때요? 해당 지역 지금 지정되고 나서 대책 발표일 이후 신규 계약,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한다. 즉, 재건축 여기 사업성 좋아졌어. 돈 더 벌게 생겼어. 그러면은 얘를 10억에서 돈 더 벌게 생겼으니까 한 15억까지 띄운다.
그래도 되죠. 완화되면. 2014년 말에 12월 말에 나왔던 부동산 3법 같은 경우 보면은 재건축 완화해가지고 재건축 가격 띄우고 이게 신축이랑 주변 구축까지 번진 거잖아요. 그런데 올릴 수 있겠어요? 재건축 왜 사요? 재건축해서 신축 아파트를 받으면서 수익까지 나기 때문에 투기성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우선 공급권을 안 준대요. 수익은 좀 나는데 집이 없어져 버려. 그거 때려 부수고 다시 지었는데 그 안에 내 집은 없어요. 누가 사요? 대책 발표 후 추가 지분 확보할 경우에도 역시 공급권은 미부여하겠다. 그 다음에 전매 제한 설정되죠. 팔지도 못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 그리고 뭐 만약 그래도 사겠다면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겠다. 이런 거죠. 가격 동향했는데 뭐 1-20% 상승 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고 불안이 심화되거나 하면은 지구지역 지정을 중단하겠다. 다른 데로 하겠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 수요 와봐라. 그럼 내가 취소해줄게. 너네들 그러면은 비싸게 프리미엄 붙여서 샀는데 막상 아무것도 안 되니까 들어오는 사람들 작살 날 것이다. 즉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공급 부족보다 더 중요한 건 수요 차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요 차단 확실하게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완화책이 어떤 경우에만 해당된다? 공공 직접 시행하는 정비 사업에 대해서. 민간 시행인데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이거랑은 관련 없이 공공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만 완화해주겠다. 왜? 민간 완화하면은 시장 불안이 나오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상 규제 완화는 없다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사람들이 또 착각할 수가 있어요. 기존에 47만호에 한 30만호 더 포함해가지고 83만호 공급되겠지. 관련 없이 기존에 127만호 공급 계획에다가 추가로 83만호가 들어오는 거죠. 5년간 200만원 이상이다. 1년에 40만원씩 들어온다는 거죠. 1년에 40만원면 공급 굉장히 많은 편이죠. 이것도 공공만으로. 여기서 민간이 더 들어오고 하는 것까지 합치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공급 부족이라는 말 절대 안 나오도록 압도적으로 찍어 누르겠다. 결론! 지금 보면은 기존에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다? 이게 핵심이었죠. 투기 수요 억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썼어요? 다주택 LTV 0%, 투기 과열 지구에 한해서 뭐 이런 것도 썼고, 보유세 강화, 그 중에 특히 종부세가 많이 강화됐죠. 양도세 강화, 취득세 강화. 그 다음에 뭐 토지거래 허가제, 그 다음에 재건축 억제하기 위해서 뭐 그 재초안이나 그 분상제, 그 다음에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사는 수요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투기 수요 억제하고 플러스 영끌 수요 억제했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영끌 들어가는 게 미친 짓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뭐 LTV도 계속 강화하고 DSR도 계속 강화하고 규제 지역 확대하고 이런 정책이 주였다면 이번에 변창흠 장관 같은 경우는 뭐 한 거예요? 투기 수요 억제 충분히 했다. 이제 뭐 취득세 8% 12%씩 때리는데 누가 사요? 나중에 팔려면은 분양권 막 70%씩 1년 내로 팔려면은 양도세가 붙는데 누가 사느냐? 그러니까 변창흠 장관은 이제 뭐 들어가는 거예요? 공급 확대. 투기 수요 충분히 억제됐지? 공급으로 때려 누를 거야. 자, 그렇다면 앞으로 한 5년간 대량 공급 들어오는데 이걸 가지고 입주 물량이 이게 뭐 당장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뭐 최소한 2, 3년 걸리니까 앞으로 2, 3년은 더 오를 거다. 이런 심리를 조장하는 것 자체가 미친 소리라는 거죠. 왜? 2, 3년 뒤에부터 아파트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데 지금 아파트 사가지고 2, 3년 뒤에 똥값 될 거라는 거 뻔히 아는 사람이 지금 사서 더 올려가지고 2, 3년 더 오른다고 해서 비싸게 팔아야지.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 억제 들어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의 공급 부족으로 지금 집값이 오를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의 공급 과잉이라면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게 맞죠. 그러니까 모든 지금 말도 안 되는 여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언론을 뭐 호도를 못하게 때려잡으면 또 언론 탄압이라고 할 테니까 그 언론이 호도하는 것들을 다 부정해서 때려잡고 있다. 그렇다면 집값이 잡히겠어요? 안 잡히겠어요? 결론은 뻔히 나오는 거죠. 정책의 이제 방향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3월부터는 DSR 강화되고 시작하게 되면은 집값이 잡힐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일 혹시 거기서 또 뭐 말도 안 되는 여론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또 정책 내면 되는 거예요. 25번째 정책이죠. 24번째 헛발질 25번째 이런 말에 넘어가지 말고 그거 지금 다 빠져나갈 길 하나하나 막으면서 들어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